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추운 날씨로 실내 활동이 늘면서 밀폐, 밀집, 밀접, 이른바 산밀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소홀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가 재확산된 3분기에 우리 국민의 소득과 지출이 모두 위축됐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타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0%가 미혼 남녀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질병이란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과도한 입학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지원입니다. 2020년 경자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모임이 한창 많아질 시기인데요. 올해는 연말 모임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가정에서 차분히 한 해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은 전화나 메시지로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해 각박한 현실에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실내 활동이 늘면서 밀폐, 밀집, 밀접, 이른바 산밀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니 마스크 착용 소홀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이곳의 입주민 전용 사우나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 사이 2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확산에는 구조적인 환경도 한몫했습니다. 발열 확인을 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사우나가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절적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은 최근 실내 시설에서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체육시설에서는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샤워장과 탈의실을 이용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고 또 다른 지역의 사우나에서는 직원과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리 두기 기간이 길어지며 생활 방역이 다소 느슨해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많이 계심으로 인해서 지금 마스크 착용 자체가 미흡한 사례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특징에 따라서 지금 마스크 미착용 사례들이 다양하게 밀폐되고 밀집된 공간에서 접촉이 잦아지는 이른바 산밀 환경은 바이러스 생존에도 유리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자칫 대형 확산으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차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스크 쓰기를 그래서 더 잘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원룸에서 국내 항공사 승무원 27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승무원 생활 시작 후 원룸을 빌리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코로나19로 강제 휴직이 길어지면서 원리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40대 남성이 일가족과 함께, 지난 10월 20일에는 경남 진해에서 40대 택배 노동자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코로나 장기화 속에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민원 건수는 9월 17,500건, 10월 13,951건, 11월 셋째 주까지 7,785건으로 11월 달까지 포함해 매달 10,000건을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미착용은 곧장 방역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큰 소리로 소리를 낼 때 이럴 때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은 분 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그런 비말을 막아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우리 국민들 삶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한 3분기, 소득 씀씀이가 모두 위축됐는데요. 특히 소득이 조금이라도 는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에 타격이 집중되며 분배는 더욱 악화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임대 표시가 붙은 폐업 점포들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심각한 내수 부진은 일자리에 그대로 반영되며 국민의 벌이까지 악화시켰습니다.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30만 원 선, 1년 전보다 1.6% 늘긴 했지만 진짜 벌이가 아니라 고용지원금 같은 정부 지원금 덕이었습니다. 정작 근로소득은 1.1% 줄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사업소득 역시 1% 줄었습니다. 제조업 및 도소매 숙박 음식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지고 있고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소득이 줄어드니 씀씀이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계 소비 지출은 1.4% 줄었는데 3분기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인 평균 소비 성향도 69%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일자리도 벌이도 불안하니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쓴 겁니다. 분배 사정도 더 나빠졌습니다. 3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작년에 비해 1.1% 줄었는데 반해 5분위 가구는 2.9% 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하위 20%와 최상위 20%의 처분 가능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4.88로 1년 전보다 악화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되살려 소득과 분배 문제를 해결하겠다지만 코로나 사태는 지금 새로운 양극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포근했던 지난 겨울과 달리 올겨울 추위는 매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평균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이따금씩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초겨울인 12월부터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올해 북극의 빙하 면적은 역대 최소 수준. 최근 30년 새 가장 혹독한 추위를 몰고 왔던 2012년 겨울과 비슷합니다. 북극의 기온 상승으로 찬 공기를 감싸는 제트기류가 느슨하게 풀리면서 영하 30도에서 40도에 달하는 냉기가 한반도까지 밀려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해빙이 제대로 울기 시작한 게 이제 그 10월 달 후반이기 때문에 가을철 전체적으로 보면 해빙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랄산맥 부근 쪽에 기압능이 좀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적도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 라니냐도 추위를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아시아의 겨울은 더 춥고 건조했습니다. 다만 성층권의 기류가 찬 공기를 막아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과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 경향이 겨울을 포근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올겨울 기온 변화가 무척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 눈은 예년보다 적게 내리겠지만 서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큰 눈이 쏟아질 때가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요새 결혼 기피 현상이 일반화하고 있는 반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가 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10달 넘게 이어지면서 감염병이 우리 사회 최대 불안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를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도 헤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리스크를 좀 줄여볼 수 있지 않나. 미혼 남녀의 동거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2012년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는 60%에 육박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 선으로 이 역시 2012년부터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 중 5명꼴에 그쳤는데 미혼 남녀를 중심으로 결혼을 필수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도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10명 중 3명은 우리 사회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신종 질병을 꼽았습니다. 2년 만에 약 11배로 뛴 겁니다.
경제적 위험이 약 15%로 2위였고 2년 전 1위였던 범죄는 7%포인트 줄며 세 번째로 밀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경제적 위험 요인 또한 2년 전에 비해서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5.2%였는데 충동을 느낀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38%를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각종 SNS를 통해 퍼진 글입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우회전 차량을 단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캠코더로 경찰이 촬영해 범칙금 6만 원, 벌금 10점을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짜 뉴스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집중 단속 계획은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더라도 사람이 없거나 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사고 위험이 현저히 적을 경우 조심스럽게 통과하면 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는 신종 범죄 수법이라며 차량에 날달걀이 날아들더라도 절대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안 된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퍼졌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글이 가짜 뉴스라며 호도리타를 쓴 경찰관이 출연하는 영상을 찍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프라인에서 관심받지 못한 부분들을 온라인 속에서는 많은 사람한테 공유가 되고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거죠.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지적됩니다. 인터넷에 영재학교, 과학고를 검색해봤습니다. 입학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지 홍보하는 각종 학원 광고가 쏟아져 나옵니다. 교육부가 올해 영재학교에 응시한 학생들을 설문조사했더니 응시생의 78%가 입학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가 1년여에 걸쳐 내놓은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 전형 개선 방안은 이 같은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학교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바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 모집 시기와 방법 등 그 운영 과정 등의 제도는 개선해서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답형 문항은 줄이고 정답 개방성이 높은 열린 문항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성 평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영재학교의 중복 지원은 금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중 한 곳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경쟁도 막기로 했습니다.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을 확대해 수도권 위주의 쏠림 현상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 취지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대안이라는 지적입니다. 단답형이나 개수를 줄인다고 학생들의 그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 애들이 70%인데 그 70%가 그대로 붙어요. 중복 지원을 금지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번 방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2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적용됩니다.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잠시 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자유 입출금 통장. 돈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에 사람들은 이 통장에 돈을 더 많이 넣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23조 원이었던 요구불 예금 잔액은 지난 10월 550조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금리가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 금리는 평균 0.1%대, 사실상 이자가 거의 안 붙습니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쳐주던 저축은행들도 이 상품 금리를 최근 내리는 추세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상품은 사정이 다릅니다. 카카오는 비상금을 넣을 수 있는 통장 금리를 연 0.6%로 설정했습니다. 국내 첫 번째 인터넷 은행인 K뱅크도 1억 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비상금 통장에 0.7%의 연이율을 제공합니다. 네이버는 100만 원까지 최대 3%의 금리를 주는데 이는 시중은행 정기 예적금 이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시중은행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들은 다 점포를 가지고 있고 시내 대형 건물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고정 비용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예금금리를 높게 해주고 대출금리를 낮게 받아도 유지가 되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테크핀 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를 둘러싼 영업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취지로 한 달에 2번씩 의무 휴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도 똑같이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이 주도권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발상으로 기존의 유통법 잣대를 여전히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 유통업계의 입장입니다. 의무 휴업이 늘어날수록 집객 효과를 누리던 일대 상권 매출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마트 폐점으로 인한 고용 감소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싶고요. 대형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사나 입점 중소상인들, 일자리 등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문을 닫은 대형마트는 모두 20여 곳. 이로 인해 3만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올해도 폐점을 앞둔 곳들이 있어 실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리점 가맹점 보호법 개정안 등이 개정될 때까지 더 이상 생업을 때려치고 이 자리에 나와 농성하지 않고 현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통 규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한 만큼 경제 상황과 규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입법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쌀에서 추출한 전분과 단백질을 명태와 새우살로 만든 냉동 연육에 섞어 반죽한 뒤 기름에 튀깁니다. 밀가루나 옥수수 전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수 쌀 어묵입니다. 식감이 좋은 데다 소화가 잘 되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염려가 없어 노약자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쌀의 성분인 단백질과 전분을 동시에 추출해서 최적 배합 비율을 설정하고 또 간식용으로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어묵볼을 개발하기. 수확한 감자를 활용해 만든 감자칩입니다. 전분 함량이 높고 색깔이 밝은 데다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감자칩용으로 개발한 품종인데 맛과 영양, 색깔 등에서 수입산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쌀로 만든 반죽에 찐 고구마를 으깨서 만든 자색 고구마 쌀빵입니다. 맛과 영양이 풍부해 간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면 부가가치를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농산물 자체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때로 유통에 어려운 비상품성의 농산물을 고부가가치의 가공제품으로 만들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가공에 적합한 농산물 품종과 가공 기술을 적극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순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더욱더 잘 헤아릴 수 있는 부모 교육 애니메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중앙육아조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4회, 아빠보다 아빠 어플이 이어집니다. 부모에게 잠깐의 편안함을 주는 스마트 기기, 아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 했다. 아빠, 무무 책 읽어주세요.
아빠 이거 마저 다시 하고. 읽어줘. 이거 다시 개고 읽어줄게. 싫어. 지금. 무무 그럼 잠깐 너튜브 좀 보고 있을래? 어떤 걸 볼까? 이거? 아님 이거? 부모는 아빠가 읽어주는 게 좋은데. 아빠 바쁘니까 이거 읽고 있자. 아빠 다 봤어. 이제 무무랑 놀자 아빠. 아이쿠 아빠 저녁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아빠 이제 놀아줘. 아직 국이 덜 됐는데. 무무야 잠깐 게임 좀 하고 있을래? 알았어. 그럼 이따 놀아줘야 돼. 그래. 자, 그래. 이거 하고 있을래? 벌써 끝났어? 응. 게임 하나만 더 해볼래? 알았어. 으이. 으이, 다 했다. 무무야 이제 놀아볼까? 무무야 어딨어? 무무야 너 거기서 뭐해? 아니 어떻게 들어갔어? 아빠 안녕. 무무야 아빠가 책 읽어줄게. 어서 나와. 책은 이게 읽어주는데. 무무야 아빠가 비행기 태워줄까? 여기도 비행기 있어.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비행기 나나. 쭈쭈쭈. 무무야 아빠가 태워주는 게 더 재밌을 거야. 아님 아빠랑 자전거 타고 놀까? 아니 그냥 이거 누르면 돼. 무무야? 너 누구야? 나는 아빠 어플. 바쁜 당신을 위한 육아 도우미. 됐거든. 이딴 어플 꺼버리면 그만이지. 안 돼. 끄지 마. 뭐? 여기서 놀 거야. 그럼 무무야 가자. 그럼 아빠 안녕.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무무야 안돼. 무무야. 꿈이었구나. 무무야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갈래? 응 좋아. 슈. 아빠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힘들어도 아빠가 더 많이 놀아줄게. 영유아기 아이들은 시각적 자극에 예민하므로 TV나 인터넷, 모바일 등의 스마트 미디어에 노출되면 과도한 시각적 자극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감각 자극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켜 영유아기 뇌 발달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오감을 고르게 자극하는 경험이 중요하므로 스마트 기기 대신 온몸으로 잘 노는 놀이를 함께 해주세요. 스마트 기기가 양육 도우미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자발적 미혼모가 됐음을 알려서 큰 화제가 됐죠.
사유리 씨는 미혼모가 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부끄러운 결정이 아니고 나를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만들어준 아들에 감사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이 사유리 씨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소위 정상 가족이라 불리는 가족 형태가 깊숙이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